네, 안녕하십니까. 권일용TV의 귀염둥이 보조 셜록 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인영입니다. 오늘도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또 정장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장 입고 오면 또 옷을 이렇게 입고 오고 또 참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그게 딴 게 아니고 제가 교수님하고 이제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자꾸 교수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제 마음을 읽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현란한 옷을 입으면 좀 적게 눈을 마주칠까 해서 사람이 사실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잡다한 옷을 입는 게 좋아. 그쵸? 예, 맞죠? 예, 이게. 범죄자들을 만날 때도 네. 늘 이렇게 좀 검은 옷에 좀 짙은색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실 대화를 나눌 때 집중하는 효과가 있긴 해요. 오늘은 어떤 예, 또 사건을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무거운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극악무도한 인간들에 대한 그쵸. 인간도 인간이라고 표현하기 참 어렵죠. 쓰레기죠. 극악무도한 짐승 같은 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나누다 보니까 네. 조금 한 박자 쉬어가는 의미에서 네. 오늘은 좀 심리하게 재미난 얘기들을 범죄와 같이 풀어서 무거운 얘기 말고.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면 좋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가볍고 무겁고를 논할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사건은 예. 어찌됐건 사건이고 또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렇죠. 좀 한편 이렇게 한 박자 뒤로 돌아서서 보면 네. 참 진짜 황당한 사건들이 많이 있죠. 어이없는 네, 사건들. 어이없는 사건들 많아요. 몸무게가 몸무게 갑자기- 많이 뺐어요. 진짜 내가 궁금해가지고 방송에 얼굴이 하도 크게 나와가지고 전혀 크지 않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혀 크지 않습니다. 제가 작은 거예요. 제가 작은 미치겠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얼굴부터 살이 빠진다 그러는데 네. 나는 얼굴이 안 빠지고 뇌가 막 전두엽 이런 게 빠지는 것 같아. 예민해지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우리 교수님을 황당하게 했던 사건의 소품은 무엇입니까? 뭐야 이거 칼이잖아요. 이거. 이거는 깜짝 내가 옛날에 현장 감식 CSI로 근무를 할 때 네. 아침에 출근하면 내 책상에 이 칼들이 그냥 종류별로 꽉 차 있었어. 그 전날 일어난 사건들 다 압수물이 지문 채취를 해달라고 칼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칼이 이제 익숙해 난. 아주 그냥 친숙한 물건이야. 이게 칼 그러면은 황당한 사건에 칼이 나왔는데 어떤 사건이죠? 이게 2015년도에 네. 강화도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새벽 2시경에 골목에 있는 식당 앞에서 두 사람이 싸움이 난 거예요. 새벽 2시. 이게 막 서로 칼을 휘둘리면서 그냥 막 싸움이 나가지고 한 사람은 좀 많이 다치고 또 한 사람은 서로 다쳐가지고 이제 그 싸우고 있는 것을 주민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에 이제 체포를 했죠. 네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싸움이 일어난 장소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네. 이 사람이 둘 다 범인이에요, 범인. 도둑놈들인데. 둘 다 도둑놈이라고요? 둘 다 도둑놈인데 A가 들어가서 네. 이제 그 물건을 뒤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와중에 B가 또 도둑질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거기서 마주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와, 이게 영화에서 코믹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예,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서로 놀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영역을 또 침범을 한 거 아니에요? 그쵸. 자기가 털고 있는데. 무색한 대상을.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치고받고 난리가 나가지고 체포가 돼서 갔는데 둘 다 보니까 둘 다 도둑놈이고 둘 다 가해자 피해자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나 어. 고민을 했다고 하는 이제 후문이 있는데 더 웃긴 거는 그 와중에 예. 집주인 그 식당의 주인은 안방에서 자고 있었대요. 싸우는데도 모르고. 야, 우리가 이렇게 잠잘 자는 사람이 참 부러워. 도둑이 들어와서 싸우든 말든 그냥 일단 자는 거지. 전날에 많이 피곤했나 근데 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처할 때 어떤 사건이 누군가 침입을 했을 때 네. 이게 만약에 그렇게 둘이 막 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데 주인이 깨어났다 이러면 네. 둘이 같이 공격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쵸.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절한 대응의 결과가 나타났다. 그렇죠. 대상을 선정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둘이 같은 날 같은 대상을 선정한 거고 그것을 도둑들이 들어와가지고 공범도 아닌 사람들이
물건을 훔쳐서 돈을 나눠 가지는 건 더 이상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일단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좀 현명하게 판단하자면 야 몇 대 몇으로 나누자. 그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도둑질 안 해봤지. 저요? 저는 일단 도둑질을 해보면 네. 몇 대 몇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 노력과 수고와 준비와 이걸 어떻게 나눠? 아, 일단 때리고 보는 거지. 근데 오늘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네. 그 핵심은 뭐냐면 이런 도둑들이 한번 그 도둑질을 하러 오잖아요. 근데 미수에 그치고 가면 다시 그 집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사소하게 만약에 어디 외출을 했다 왔는데 집에 뭐 창살이 뜯어져 있다든지 네. 뭐 이 문고리가 좀 부서져 있다든지 이러면 누구가 침입을 하려고 했던 흔적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사실 신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딱히 잊어버린 것도 없고 뭐 수리만 해서 좀 더 이렇게 보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수에 그치고 간 범죄자는 다시 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그곳에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거예요. 이 자이가르닉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름인데 네. 그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주문을 하는데 관찰을 해보니까 그 종업원이 메모를 하지 않고 전부 듣고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 주문한 음식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신기하다. 쟤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자기한테 주문을 받으러 왔을 때 물어봤대요. 저 사람들이 주문한 것을 지금도 기억하느냐?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를 이 사람이 연구를 하는 거야. 주문을 그렇게 복잡한 주문을 받아서 음식을 다 전달을 했는데 불과 2, 3분 후에 자기한테 주문을 받으러 와서 그 2, 3분의 기억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가? 응? 왜 이런 심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이 뭐였었냐면 완성하지 못한 것 어떤 그 일을 목표로 했을 때 그 일이 결과가 마지막까지 끝나지 못한 것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경향이 있고 이 일을 다 완수하는 순간 불필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냥 기억의 저편으로 넘기는 경향이 높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두 집단을 만들고 어떤 일을 이제 수행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한 집단은 그냥 끝까지 그 일을 다 마무리하도록 건들지 않고 놓아두고 네. 또 한 집단은 중간중간에 자꾸 딴 일을 시키고 자꾸 뭔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한 일들을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임무 수행에 관련된 이제 결과 보고를 봤는데 보니까 간섭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 임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그냥 일관되게 쭉 그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내가 뭘 하라고 시키셨죠? 이렇게 잊어버리는 경향성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교수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완수를 못했던 일, 그리고 제가 완수를 했던 일, 그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솔직히 완수를 했던 일이 기억이 더 남거든요. 그거는 이제 성취감에 대한 기억이고 그쵸. 어떤 일들이 미련이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완수하지 못한 일은 아, 그럼. 이게 조금 넓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첫사랑이 있나요? 저도 사랑해봤죠. 아 그렇구나. 예, 저도 첫사랑이 아, 있어요. 미안해. 잘 있니? 제 첫사랑이 지금 구독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 환상을 버리라니까. 왜냐하면 첫사랑이 어디선가 나를 보고 있다. 네. 첫사랑이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다. 이런 것들이 자이가르니 효과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랑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기억에 뭔가 추억처럼 오랫동안 남아서 그 첫사랑에 대한 이런 일화들이 네. 자꾸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어딘가 나를 보고 있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내가 지금 만나면 그때의 감정이 막 살아날 거야라고 하는 이런 그 망상 속에서 잠시만요.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지금
첫사랑 얘기를 하시는데 아, 나 첫사랑이 집사람이지. 나도 살아야 돼. 특히 절도 범죄자들도 보면 네. 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집에 들어와 가지고 뭐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문이 부서지거나 이렇게 창살이 부서졌을 때 다시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자기가 그걸 침입을 못했기 때문에 미련이 남아서 다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와가지고 이 물색을 하다가 네. 돈이 없거나 값어치가 나가는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면 맞아 없어 그럼. 거기 화를 내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물건 뒤집어 놓고 막 엉뚱한 거 막 다 끌어내리고 막 부수고 가는 놈들이 있어. 그 자기가 그간의 노력을 투자해서 왔는데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공부를- 없는 거야. 아. 그래서 예전에 그 범죄자들 보면 막 엉망진창 집을 만들어 놔가지고 피해자들이 진짜 잃어버린 것을 떠나서 누군가 와서 정말 자기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면 얼마나 화가 그쵸. 나겠어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 지혜로운 어른들은 그냥 집을 장시간 비울 때는 그냥 보이는 것에 돈을 좀 놓아주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었어요. 수사반장 시절에. 아 그냥 이거 가져가라. 이거 가지고 그냥 가라. 털지 말고 부수지 말고. 부수지 말고 가라. 아 예.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고. 오늘 좀 특별하게 또 제 마음을 또 한번 의미로 참참참 어떻습니까? 참참참. 좋아. 참참참을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따라가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실 겁니까? 잠이 좀. 다른 쪽으로 갑니다. 참. 오! 일로 간다고 써 있어. 근데.